안녕하세요. 상장 주식 분석 그리고 부어낚시 조연기 유튜버 르노입니다. 오늘은 이제 낚시하면서 귀신과 조우한 경험에 대해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낚시를 이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 혹석이라서 낚시하러 나가시기 어려우실 텐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위안 삼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올린 에피소드는 이제 90% 사실에 입각해서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약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철원 지역 붕어 낚시에 미쳐 살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남대천 도창리에서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곳도 소문이 나버려서 보다 전방 지역의 생자리를 찾아서 이곳저곳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철원 생창리에 기가 막힌 낚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다만 이곳은 이제 북한 초소가 보일 정도의 최전방 지역이라서요. 이곳 저곳의 쥐레가 아직 제거되지 못했고요. 인통선이 코앞이라서 군부대가 지키고 있어서 출입이 여간 힘든 포인트였지만요. 때마침 이제 그 철원 군청에서 생창리에 이제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고, 이 허술한 틈을 타서 어느 주말 초저녁에 A대교 밑에 낚시를 위해서 저는 이제 침투를 강행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6.25 전쟁 이후 이제 통제 지역으로서 사람의 손을 탄 적이 없었고요. 불과 몇백 미터 상류에는 몇만 평에 이르는 이제 대규모 큰 보가 위치해 있어서 대형 붕어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물줄기는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날 잡는 붕어들은 일명 월남붕어라고 기대감 만땅이었습니다. 이 낮에는 이제 군인들에게 발각돼서 이제 쫓겨날까봐 이제 주차는 멀리 하고요. 해가 질 무렵 오후 5시경에 대편성을 마쳤는데, 혹시 지뢰가 있을까봐, 그리고 군인들에게 발각돼서 이제 쫓겨날까봐 자리에 앉아서 라면도 못 끓여 먹고, 저는 기도 비닉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낚시를 했습니다. 제가 자리한 A대교 포인트는 이제 6.25 때 난민들이 피난민들이 이용했던 이제 퇴로 다리가 파손된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는데요. 다리 콘크리트들이 여기저기 파손돼서 해가 지자 이제 스산한 느낌이 들었지만요. 역시나 이제 기대대로 지렁이 미끼를 쓰자마자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마자와 메기 그리고 피레미들이 올라와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목표 어종 월남붕어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찌부를 꺾으면서 미끼는 이제 글루텐으로 모두 변경했습니다. 목표 어종이 이제 월남붕어인데 지렁이 미끼에 이제 잡어들 때문에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와는 달리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시간에도 붕어들의 입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텐을 써서 그런지 잡어들의 입질도 아주 뚝 끊겨버렸습니다. 입질 한 번 없이 이 고요함 속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요. 한 10시쯤 되었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차에 가서 라면이라도 먹고 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에 갑자기 이제 인기척하고 풀숲을 헤치며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제 군인들인가 아니면은 야생 멧돼지인가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노인분께서 제가 낚시하고 있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위험한 지뢰 지역에 오신 것이 참 의아했지만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동네 노인분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이라서 노인분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요. 제자리 뒤쪽에 자리하셔서 저는 이제 낚시찌를 응시하면서 가끔 이제 반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노인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노인분께서 저에게 뭐 잡으러 왔냐고 물으셔서 붕어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노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붕어들이 이곳에 많기는 한데 오늘 밤에 붕어들은 볼 수 없을 것이요 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저 노인네가 뭐를 하신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뜸 초를 치실까 생각하면서 그냥 투명스럽게 네네 그러시냐고 그냥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사투리가 심해서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요. 내용인즉슨 본인이 이제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국가 유공자시고 전쟁이 끝나고 이곳 마을에 정착했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한참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느낌상 한 5분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듣는 것도 지겹기도 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본인 인생을 왜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혹시 이 노인분 언성 때문에 근처 초소에 있는 군인들이 와서 저를 쫓아낼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때마침 근처 어디선가 야 이제 그만 가자 배고파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이 노인분 일행분인 것 같았는데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어두워서 저는 볼 수는 없었지만은 약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서 한 두세 사람이 제가 바로 낚시하고 있던 다리 그 위쪽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다리는 6.25 이후에 폐쇄된 다리고 여기저기 파손돼서 위험할 텐데 어떻게 저기를 건너시는 건지 좀 의아했지만요. 동네 분이니 가능하겠지 하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노인분이 일행분이 가자고 하니까 곧 가시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서 가시기만을 좀 고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노인분께서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저에게 대뜸 배고프지? 요 앞에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시 시골 사람들이 정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지금 이 야밤에 처음 보는 사람 집에 가는 것도 좀 꺼려져서 노인분께 존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제 거절은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말씀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보답으로 이 노인분 이제 길가로 나가실 때 어두우니까 잘 보이라고 좀 비춰드릴 요량으로 가방에서 큰 랜턴을 찾아서 이 노인분을 찾아 비춰보니까요. 그새 가셨는지 랜턴으로 아무리 여기저기 길가를 비춰봐도 그 노인분은 보이지가 않았고요. 같이 가자던 그 일행분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시골 분들이라서 그런지 길눈도 밝고 걸음이 엄청 빠르네 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턴을 끄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미끼를 이제 바꿔 끼우고 있는데 뒤에서 또 인기척이 들리고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근처 초소에 있던 군인들이 저한테 와서 여기는 이제 아직 지뢰가 제거되지 않아서 위험하니까 당장 나가라고 언질했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에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랜턴질한 게 군인들에게 발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 말투가 반말이어서 상당히 좀 기분은 나빴지만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안 가면은 이 군인들은 아마 부대에서 질책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어쩔 수 없이 낚싯대를 접고 철수하였습니다. 이 반말의 명령적으로 말하는 이 군인들 때문에 기분도 언짢은 와중에 차의 모든 장비를 챙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배고픔이 몰려왔고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요 앞 마을에 가면 이제 정자가 있는 곳이 떠올라서 그곳에 가서 컵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 생각으로 차에 시동을 걸고 마을까지 한 500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이제 워낙 작은 마을이라서 20가구가 좀 안 되고요. 밤이 되면은 모두들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인기척도 없는 곳입니다. 이 정자 앞에는 좀 턱이 있어서 주차가 좀 힘들어서 길가에 주차를 한 후에요. 이제 번호하고 라면을 들고 정자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띄는 집이 보였습니다. 지금 11시가 넘는 시간이라서 몇 가구 안 되는 집들도 모두 소등하고 주무시는데 유독 한 가구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 집 주변에 이제 도시에서 온 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들이 몇 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 집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활짝 열린 대문 앞에는 이제 부침개, 전, 생선 같은 이제 제사 음식이 놓여져 있었고요. 지독한 향냄새가 코를 찌르는 걸 봐서는 아마도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오늘 이 집은 제사를 지내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문득 등짝이 서늘해지고 온몸에 닭살이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노인분을 제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다리 위에 있던 그 일행분들도 눈으로 본 적도 없거니와 왜 그 시간에 이곳 민가에서 500m나 떨어진 곳이며 군부대 지역에 오신 건지
그리고 그 시간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는 건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대화를 나눈 그 노인분이 귀신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신경들이 곤두섰고요.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그 제사를 드리는 집에 그 노인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나 확인차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분들이 보인다면은 제가 사람과 대화를 한 것이고요. 만약 그 노인분들이 안 보인다면은 저는 귀신과 대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용기에서 그랬는지 꼭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집에 가까이 걸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안방은 집 대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계신지 확인을 못하고요.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집 대문 옆 벽에 이제 국가유공자의 집 6.25 참전용사라는 명패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불현듯 아까 낚시하면서 그 노인분께서 본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국가유공자시며 이 마을에 정착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저는 이 명패를 보는 순간 더욱 섬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경험한 낚시 에피소드입니다. 나중에 이 경험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철원 출신 어른들한테 말씀드려봤더니 어떤 분은 이제 옛날 철원 시골 사람들은 제삿날에 이웃 그 마을 사람들도 가서 제사 음식을 나누는 게 문화였다고, 네가 본 것도 아마 그 제사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이웃 사람들일 테니 네가 본 것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귀신들이 제사 음식을 먹으러 가는 길에 너에게 들른 것이고 너에게도 같이 가서 밥 먹자고 한 것은 너를 저승에 데려가려고 한 것인데 안 따라간 것이 참 잘한 거라고, 아마 따라갔으면은 가는 길에 너는 지뢰를 밟았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랜턴을 비춘 것은 잘한 것이다. 왜냐면은 귀신들은 밝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가 랜턴으로 그 귀신들을 모두 내쫓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낚시하는 내내 너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를 내쫓은 그 군인들은 아마 너의 조상들이 와서 너를 지켜준 거라고, 그 당시에 이제 군인들 얼굴 본 적이 있냐고 도리어 저한테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몇 년 동안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상하리만큼 그 노인분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직접 얼굴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그리고 이제 고개를 돌리기 귀찮았기도 때문입니다. 그 노인분 일행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소리만 들었지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쫓은 군인들을 생각해보니까 랜턴을 들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야밤에 순찰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수상자가 있으면은 랜턴을 비춰가면서 확인하는 게 상식인데 그 군인들은 그런 적도 없거니와 저는 어두워서 어렴풋이 군인이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군인인지 여부는 명확히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선배 낚시 조사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과연 그날 본 것은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마철 때문에 낚시 갈 여건이 안 돼서 오늘 추억거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말복이 지나면은 낚시꾼들에게 가장 설레이는 가을 시즌이 찾아옵니다. 몇 주만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